네.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외교부에 물었습니다. 왜 대북 금수품이 이렇게 북한으로 살포되고 있는데 외교부는 아무런 제재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통일부로부터 별다른 요청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라고요.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으면 그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통일부로서는 유엔 안보리 2397호 제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뭐라고 할까요? 정책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제가 확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북 전단 딱지만 붙이면 자동차도 보내도 되고 휴대폰도 보내도 되고 뭐 이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가정된 상황을 아니요. 두고 말씀드리기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판단해. 그러면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는 쌀을 페트에 넣어서 삶아 보내는 거 아닙니다. 돈도 보내고 USB도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뭐 사실 페트는 별로 친환경적이지도 않죠. 그러면 뗏목에다가 아예 띄워서 거기다가 자동차 거기에 이제 전단을 좀 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까? 휴대폰도 가득. 휴대폰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HS 코드 72에서 89에 해당되는 품목들입니다. USB, 라디오. 그 제가 보여드릴게요. USB는 HS 코드 8523, 단파 라디오는 HS 코드 8543에 해당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 안 계시죠? 네, 차관 나와 주십시오. 예, 국방부 차관입니다. 네, 또 잘 아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항공안전법 그리고 행정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된 군 관할 공역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 관할 공역 중에서 비행 금지 구역은 어떤 구역입니까? 그건 저희가 뭐 명칭으로는 P518 구역이라고 하는데 대략 지역으로 보면 경기 북부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전보장, 국가 방위 등을 이유로 해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죠.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시행된 군 관할 공역 내 민간인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안내서입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초경량 비행장치에 기구류가 들어갑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네, 들어갑니다. 기구류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구류를 포함한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하려고 하면 어디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P518 구역 내에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그 권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방부는 한국 전술지대인 비행 금지 구역, 강화, 김포, 파주, 포천, 연천 등 지역에서 기구 비행을 통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승인을 해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포하는 것을 국방부에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행 금지 구역에서 마구잡이로 기구류를 통해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관할 기역에 대한 군이 직접 해서 민간인이 날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군이 직접 개입해서 그것을 제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군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행위들은 아마 관할 군역의 경찰 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 승인이 오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에 가부 여부를 승인 신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승인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넓은 지역에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이것을 운영할 것에 대해서 사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방위 태세면 대한민국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인데. 대한민국의 안전과 어떤 방위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아니,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보니까 같은데요. 그럼 뭐 민간인들이 대북 풍선을 날리는 지역은 매우 소수 인원이 아주 불특정한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고 또 저희 관할 지역인 그러니까 저희들의 감시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4시간 작동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대북 감시와 경계태세 이것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항공안전법상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을 할 때 해당되는 것까지 다 관리하라고 한 것이죠. 뭐 길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합니다.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이고 위반한 그 단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규정 범위 내에서 저에게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는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요청하면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 나와주세요. 다시. 네, 답변이 답변 같지 않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듣고 계십니다. 다른 민간인들은 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단체들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탈북단체 자체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통일부 장관 들어가 주시고요.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이처럼 불법에 눈 감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사이에 단체들은 공권력의 도전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탈북단체 대표 박정호는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해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고요. 또 다른 단체 대표 박상학은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3번이나 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대북전단 보낼 자유 있죠. 표현의 자유니까요. 다만 법을 위반하면서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첫째로 표현의 자유 보장이다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가 좀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관기관의 협조, 대북 전단 단체와의 소통, 이런 상황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북 전단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 단체와도 소통하면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국토부의 유권 해석 내용을 유념을 하고 통일부, 국토부, 경찰청 총리님. 등 관계기관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서요. 잠깐만 좀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네.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서 비행 금지 구역의 경우에는 기구류에 달린 물건이 2kg가 넘는다 안 된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모든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만 포함하면 치외 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것, 또 미승인 비행에 대해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관계기관이 법과 통일부,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아니십니까? 통일부, 국토부, 경찰청과 이 관계기관이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항공안전법 위반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까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